올해 초 김태리 주연의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흥행을 이어갔는데요. 화려한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스토리가 자극적이지도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영화를 찾았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도심 생활 속에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 작물을 심고 거둘 뿐 아니라 제철 농작물로 자신을 위한 요리를 소박하게 해나가는 일상. 저도 상상만 했는데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화 속 이미지가 실제 농촌 속 생활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차이점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큰 차이점은 유준열과 같은 친구는 우리 주변에 없다는 거겠죠. 마냥 낭만적이고 힐링되는 농촌 생활은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요. 청춘의 시기를 농촌과 농작물에 바친 리얼 포레스트의 주인공은 현실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을 청산뉴스에 모셨는데요. 오늘의 강연자 김선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예, 원래 저는 호주에서 호텔 경영학과를 공부했었는데요.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농업에 관련된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제가 결정에 어떤 밑바탕이 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선영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채총각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창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삼채총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농업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삼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아무도 안 계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삼채는 달고 쓰고 맵다고 해서 이제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는 이름이 불려졌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는 약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진 않았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학교를 다녔고 지금은 저는 이제 충북 진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계기는요. 고등학교 때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쫙 친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똑같은 꿈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남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고 한국에서 말고 좀 더 어린 나이에 외국을 나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여유 있는 돈이 없으니 너가 성인이 돼서 너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라. 근데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학교를 열심히 다녀라 해서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마친 상태에서 남들보다 좀 일찍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일찍 간 이유는 이제 호주를 빨리 유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호주 유학 초기 비용을 이제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 유학 가는 방법을 찾아봐서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라는 곳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학생 비자를 가지고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을 가게 되면 학생 비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해서 학비를 마련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호텔 경영학과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호주라는 나라가 이런 관광이나 호텔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도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는 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용기는 누가 저한테 심어준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그 용기를 만들어내서 결국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용기라는 거는 작은 도전이 계속 쌓이면서 그 바탕으로 계속 큰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내일부터 이제 용기 내야지. 야, 용기 나와 하면 용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계속 다짐하고 행동하면서 결국 이제 큰 용기를 가지고 큰 러기지 가방과 뜨거운 열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건 아니라서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망설임이나 고민은 있었지만 내가 호주 브리즈번 가서 만약 학비를 못 모으고 학비를 못 내고 그리고 일을 못 구하면 나는 거기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호주 브리즈번으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얻었던 직업은 새벽 4시에 청소부였는데요. 하루에 이력서를 30장씩 40장씩 매일매일 같이 돌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고 외국인이니까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의 시선은 그냥 이렇게 하얀 아시아인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처음으로 저의 첫 직장이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첫 직장을 얻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나도 이 나라에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어떤 뿌듯함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저를 필요로 하는 청소부가 됐을 때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일에는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가 새벽에 끝나면 학교에 가서 학교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뒤에 자전거에다가 손님을 태운 다음에 투어를 시켜주는 관광 가이드 같은 투어리스트를 했었습니다. 이 제 친구들인데요.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영어로 막 호객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객행위를 잘해야 그 사람들이 제 택시에 타고 제가 또 즐겁게 해드리면 팁을 많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주말에는 이렇게 그린캡 라이더라는 직업을 가지고 매번 계속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력서를 남겨야 됐었어요. 근데 이력서를 남길 때마다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매번 거절을 당했어요. 한 번 내면은 또 거절하고 한 번 내면 또 거절하고 왜 저 사람은 나를 계속 거절할까? 꼭 일하고 싶은 데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방문했어요. 똑같은 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드냐면 두 가지 생각을 들어요. 하나는 저 사람 미친놈이다. 또 하나는 저 사람 정말 끈기 있다. 50대 50의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정하는 확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하는 확률이에요. 저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미친놈이라 들으면 욕 먹고 다시 나와요.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또 50%의 사람들은 끈기 있네. 한국 사람 역시 끈기 있네라는 그 말을 외국 호주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똑같은 곳에 한 2달, 3달 방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의 끈기를 인정해줘서 거기서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던 와중에 수업 시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미래 산업에 가장 발전이 있는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호텔 공부를 했었고 호텔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토론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장 발전 가능성 높은 미래 산업은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친구들은 대부분 IT, 관광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농업이라는 그 두 글자를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농업은 추석 시간에 뉴스에 나와서 농민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 농산물을 못 팔아서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제가 느꼈던 농촌의 다였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교수님께서 농업이라는 말을 했을 때 뭔가 저한테 머릿속에 딱 충격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농업은 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고 호주에 있었으면은 3년, 4년, 5년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흘렀겠죠. 근데 저는 좀 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도 창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창업을 좀 더 빨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24살 때 한국에 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에서 유학생활도 했고 영어도 할 줄 아는데 왜 굳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느냐 그런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20대였잖아요, 저는. 20대는 이 10년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충북 진천이라는 곳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농사로만 생각을 해요. 혹시 농사 짓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당연히 없으시죠. 예.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 농촌의 평균 연령이 대부분 55살, 그리고 막내가 54. 저 다음으로 형님이 49.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49살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누나, 언니 부르는 사람 뭐 한두 살 위에잖아요. 저는 약 한 19년, 20년 위에 분들을 대상으로 형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농업을 농사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농업을 창업의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업의 아이템으로 농사를 바라보면 분명히 남들이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고 강의를 하지만 농장에 있을 때는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좀 더 편안한 복장, 그리고 편안한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랑 함께 일을 하는데, 한국 사회에는 뭔가 좀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창업을 하면서. 매일같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면 잘 보일까, 그리고 남들이 가는 길을 꼭 따라가야지만 내가 질타를 안 받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 꼭 정답인 마냥 같이 대한민국 사회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답답했어요. 남들이 A라는 길을 갈 때 나라는 사람은 B라는 길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혹은 C라는 길을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대한민국의 90%의 젊은이들은 공무원에 꼭 취직을 해야 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될까? 앞으로 저희는 100세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꼭 공무원을 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청춘들이 20대 때 다 가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게 저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다르게 했고 농촌에 들어갔지만 내가 분명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자연 속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북 진천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왜 삼채라는 작물을 선택했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삼채라는 작물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재배하고 있지 않았다. 두 번째,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채소다. 세 번째, 농사로 보지 않고 나는 창업의 아이템으로 봤기 때문에 이 농사를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라는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충북 진천에서 삼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손이거든요. 농사 지을 때 저렇게 막 흙 묻고 하면 손이 막 까매져요. 그리고 막 신발도 장화 신고 하면은 장화도 더러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좀 더럽고 막 냄새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는요.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자면은요,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삶. 두 번째,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삶이 있어요.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면은요, 금방 지쳐요. 왜냐? 내가 풀기 싫은 문제를 계속 풀어가야 되니까는요. 근데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잖아요. 힘들더라도 재밌어요. 왜냐면은 계속 풀려나가니까. 풀려나가면서 또한 성취감을 얻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문제를 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삼채 재배하는 농장 모습입니다. 왼쪽이 삼채고 오른쪽이 이제 시설 재배라고 해서 컴퓨터 IT 프로그램을 접목시켜가지고 뭐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삼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흙 삼채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세척해서 삼채 모습. 제가 이렇게 세척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요. 처음에는 저게 흙 묻은 상태로 고객님들한테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흙 묻은 상태에서 열심히 재배를 했어요. 농사 첫 해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누구보다 제 모든 열정과 제 노력과 저의 땀과 모든 걸 바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년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확을 딱 했잖아요. 저는 열심히 재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재배한 삼채를 가져갈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수확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한 농업 쪽의 은행 이런 데 있잖아요. 농협 뭐 이런 데 가서 찾아갔죠. 담당자님, 제가 열심히 재배한 삼채입니다. 이걸 좀 팔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너한테 왜 팔아줘야 되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민이고 이렇게 어려움은 있을 때 도와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너가 알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때 수확의 반을 못 팔았어요. 수확량의 반을 땅속에 묻고 썩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깨달았죠. 아, 내가 보던 농촌의 농민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저도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 내가 새벽 5시까지 매일 새벽 5시 일어났어요. 주말 평일 상관없이 매일 새벽 5시. 5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배한 내 작물이 왜 팔리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제가 굉장히 멍청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한 이 작물을 어디다 판매하는지도 중요했던 거였어요. 농업에서는.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블로그에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이제 한창 블로그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매일같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 블로그에 저의 일상과 저의 이야기, 저의 생각들을 막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하루에 막 5,000명, 6,000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사에서 뭐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삼채라는 작물도 알려지게 되고 삼채총각이라는 브랜드도 조금씩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제 지금 농장에서 모습인데요. 아무도 알지 않은 작물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삼채를 들여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삼채를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열풍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대한민국 시장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쓸릴 뻔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제가 뭘 재배하는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남들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남들 전혀 관심 없습니다. 관심 많은 거 같죠. 친구들이. 관심 많은 척만 하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막 도전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막 도전하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그 시점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삶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진정으로 대할 때 분명히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창업한 지 6년 됐거든요. 24살 때 창업을 했고 이제 30살이 됐는데 주변을 바라보면 친구들은 이제 막 회사를 다니거나 아직도 직장,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6년 동안 회사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매일같이 낭떠러지와 그 뒤에 절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더 큰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잘못되면 됐는데 지금은 저를 믿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저와 함께 농사를 짓는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삼채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절벽과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위험해. 빨리 절벽에서 내려와. 위험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내려와. 안전. 저는 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저는 비록 경계에 서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경계에 서 있는 게 매년 힘들기도 하지만 때론 재밌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결국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고 깨닫게 됐고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안전한 곳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나라는 사람은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죽기 전에 생각하겠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게 저는 제일 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매일같이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트렌드 키워드로 된 게 귀농, 귀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트렌드가 됐어요.
40대, 50대 분들도 회사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귀농은 말 그대로 농촌으로 돌아가서 내가 고구마 농사를 짓든 감자 농사를 짓든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걸 다시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게 귀농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 제가 제 시간을 바쳐가지고 회사에 그 합당한 내 능력만큼 일한 대가로 저희는 월급을 받잖아요. 직장 생활할 땐. 농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지 못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해야 되고 브랜드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표현하기로는 창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창업에는 마케팅도 신경 써야 되고 재무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템 선정 그리고 고객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런 것들 다양하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귀촌은 뭐냐면 그냥 농촌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농촌에 가서 전원주택 짓고 사람들이 꼭 이제 물어보죠. 삼겹살 많이 구워서 먹을 수 있나요? 농촌 가면. 사람들은 로망이 있어요. 농촌에 가면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는다. 삼겹살은 도시에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식당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농촌에 가면 삼겹살 먹는 생각보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으면 농사일이 너무 많이 바빠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 항상 로망, 전원주택, 삼겹살 파티.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삼겹살은 서울이 더 맛있으니까 서울에서 드십시오. 그게 귀농과 귀촌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저는 귀농, 귀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창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업과 농업, 우리는 항상 그런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 기사 보면 농촌에서 약 1, 2년을 못 버티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도시는. 근데 농촌은 이 공동체 성향이 강하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하면 청소하러 또 가기도 하고 마을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서울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왜 나가야 돼? 나 바빠. 직장 가야 돼.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대립이 오다 보니까는 약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게 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농촌의 인구가 계속 절감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오는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농촌에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와 함께 이 농촌을 함께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처음에 초기에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좀 운이 좋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해조선이다.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 대한민국을 떠나면 외국을 저는 이제 외국에서도 살아봤지만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을 왜 나가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단순히 한국이 싫어서라는 이유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초창기 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농촌에서 그 돈으로 토지 매입을 하게 됐고 또 정부에서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투자를 받게 되면서 공장을 짓게 됐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혹시 1년 전이랑 지금 올해랑 여러분들 가장 성장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똑같나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보다 조금 성장했고 재작년보다 작년 더 성장했었고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게 꼭 뭐 뭔가를 얻었다 이게 아니라 내적인 내면적인 성장도 거기에 포함되고 내 지식의 성장도 포함되고 혹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기가 좀 더 커졌다라는 것도 성장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어제와 오늘 큰 차이 없나요? 어제와 오늘이 큰 차이 없으면요 올해와 내년도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1년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와 내년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이번 연도 10년과 다음 생 10년도 큰 차이 없어요. 20대와 30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맨날 똑같이 살아야 될까? 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이 어제보다 좀 더 발전하고 싶었고 작년보다 조금씩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행복하세요? 그럼 저는 매일 대답하거든요. 저 완전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제가 하루하루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제가 매일 웃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하다고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소위 사회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 혹은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습니다. 저 매일같이 행복한데요. 매일같이 문제가 터져요. 매일같이 문제 해결해요. 근데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이랑 슬픔은 항상 같이 온다. 그래서 같이 오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만 오지 않아요. 항상 20대 때. 20대 때 행복이랑 어려움이랑 같이 와요. 근데 누군가는 행복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20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죽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보다는 내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농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에서 농촌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계속 모색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바뀌길 바라고 있어서 그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접근하다 보면 조금 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계속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